삐르르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말이죠. 강릉에 최대 60mm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다는데요. 제발 팍팍 좀 내리길.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조두순이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본인 거주지를 벗어나서 하교 시간대 마음대로 외출한 혐의인데요. 위치 추적 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답니다. 조두순 하나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 너무도 큽니다. 미국이었다면 애초 이런 인간은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진 갑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에요. 한 임신부가 배치까지 보이도록 서 있는데 한 젊은 여성 끝까지 모른 척하더라고요. 으이구 하신 최영훈님. 자, 울산시 북구 카페입니다. 한 아저씨가 자기 집 소파 마냥 저러고 있네요. 제발 좀 내려 하신 강명숙님. 자, 우리 집 댕댕이 루타니도 제 빡빡머리를 힘차게 저렇게 핥아줍니다. 모발 부탁해요 하신 손진우님. 자, 노모 모시고 추어탕집 갔는데 짜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밍밍한 새 추어탕을 만들어주셨어요. 완전 감동. 부천 골목 추어탕 최고 하신 이명란님. 자, 지난 금요일 사랑하는 엄마 김상여 여사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엄마가 생전에 늘 챙겨보셨던 사건 반장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평생 행복하시길 하신 최명희님.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면서요.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영국 노인 원정 폭행. 자, 태국의 한 시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보시죠. 자, 어느 쇼핑센터 앞 경찰과 사람들로 소란스러운데요. 자, 저기 구급차에 앉아서 응급처치를 받는 백발의 외국인 노인.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납니다. 자, 노인을 저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이 남성. 저 남성 경찰에 연행되는 와중에도요.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뒹구르르르르르 뒷구르기를 하면서 묘기인지 재롱인지 아무튼 뭔가를 부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인. 자, 할아버지 뻘 되는 외국인을 폭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태국에서 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80대 영국인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우돈타니주 시내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국인 남성이 영국인 남성을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영국인 남성 눈썹 위가 찢어지고 옷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피가 흘러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영국 남성이 쇼핑센터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때린 한국인 남성이 태연하게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영국인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나를 노려보고 몸을 건드리려고 해서 주먹을 날렸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 남성은 한국인 남성이 택시기사와 좀 실랑이를 벌이고 있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한국인 남성은 약 2주 전에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웹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본 영상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 한가득. 자, 할아버지 패놓고 태연하게 쇼핑을 즐겼답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은 나이도 나이고요. 또 외국인한테 또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마찬가지로 태국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태국도 뭐 폭행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태국 법에 따르면 폭행 이런 것들이 2년 정도 징역이나 벌금형도 처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노인이나 노약자한테 폭행을 가했을 때 가중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잠시 정차한 사이 점점점.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비상등 켜고 정차한 차량. 차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데요. 자, 잠시 후에 그 차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남성. 자, 열까 말까 주저하다가 오픈. 자, 그리고는 차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차를 슝. 자, 잠시 후에 차주가 내 차 어디 갔어?
자, 오라. 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곧바로 남성 추적합니다. 자, 그 시각 훔친 차로 달아난 남성.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연석을 쾅! 이내 흔들흔들 다른 차도 쾅! 아이고 제대로 박았다. 자, 차 후다닥 종종 걸음으로 도망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가 뛰어봤자 경찰 손바닥 아니지. 결국 검거 완료. 자, 딱 봐도 음주운전인 듯. 이게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는 모양이 꼭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 붙잡힌 남성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충북 음성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잠시 정차를 해놓고는 차에서 내렸는데 저렇게 맞은편에 있던 남성이 차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차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훔친 차량으로 비틀거리면서 주행을 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친 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남성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범행 30여 분 만에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모습에 저도 음주운전인가 싶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럼 약에 취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된 60대 남성은 경찰에 물어보니까는 다방에서 프로포즈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찾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행성수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남성은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가를 보니까 동정주가는 없어 보여요. 어쨌든 차량 절도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는 됐는데 알다시피 절도 같은 경우에는 징역 6년이라든지 아니면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는 있는데 이 절도 문제만 그렇고 차량 사고 낸 거는 이게 지금 과실로 해도 과실 그 손괴죄로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아까 차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차돼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병원에 안 가고 도주했기 때문에 이거 뺑소니로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절도죄 플러스 뺑소니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훈계하더니 들튑니다. 자,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하려던 손님이 갑자기 직원한테 이런 행동을 했답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몰라 주변이 이거 아버지 맞나? 뭐 담배도 모르고 좀 뭔데 저거 대답이 뭔데? 뭐잖아 왜 장사하는데? 찍어봐라 얼마 전에 보자 찍어봐라 수박으로 알지? 어? 똑바로 계산해 이 아버지 책임네 어디 아버지 그래 이마 담배 두갑 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어? 어떤 거 달라고요? 이미 두갑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양 변호사님, 이만 먹고. 모르겠습니다. 저게 그제 저녁 한 경남의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부모님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제보자입니다. 근데 저 남성이 와서 담배를 달라 그러는데 아마 좀 서툴른다 봐요. 바로 못 찾으니까 그거를 못 찾는다고 갑자기 욕설하고 폭언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편의점 위에 계산 뒤에 다른 손님들이 올려놓은 물건까지 막 집어던지다가 지금 마지막에 들으셨죠? 담배 2갑 좀 용서해 준다고 2갑을 당연히 이 직원분은 살 거라고 건넸는데 받은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갔답니다. 이 상황을 다른 손님들이 목격하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프롬프터에 적혀 있는 거 원어민 발음으로 좀 해주십시오. 야, 담배 끊으라. 돈 내고 가라 이놈아. 네가 인간이가.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냐 하니까 예전에 이렇게 와서 뭐 돈 안 내고 행패를 좀 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하. 그때 신고를 하니까 시간이 나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 같아요. 40일 전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뭐 폭언도 하고 협박도 하고 폭행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침도 뱉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경찰에 폭행, 협박 등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실 겁이 좀 난다고 해요. 뭐 지금 보면 막무가내로 지금 행동 맞아요.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행패 부릴까 봐. 아니 뭘 저렇게 당당해? 너무 당당해요. 지금 강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공갈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계속 행패 부릴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 끊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늦게 오는 거 싫어.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개월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내성적인 제게는 5년 동안 해온 유일한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폴댄스입니다. 20대 때 급격하게 살이 많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폴댄스를 하면서 살도 8kg이나 빼고 체력도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3일은 퇴근한 뒤 꾸준히 폴댄스를 다녔는데요. 남편도 연애 땐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폴댄스하고 늦게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 집에 오면 9시가 넘거든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는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주말에만 가게 됐는데요. 운동을 못하니까 그 시간에 야식만 먹게 되고 살도 다시 찌는 겁니다. 결국 얼마 전 남편에게 평일에 하루만 폴댄스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가 크게 부부싸움까지 하게 됐는데요. 서러운 마음에 그대로 집에서 나와 친정에서 꼬박 3일을 지내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남편은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운동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운동을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아니 이게 이렇게나 싫어할 일인가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너 아주 호강 날라리가 났어. 내가 보니까 폴댄스 하면서 날씬한 몸매 계속 유지하겠다는데 응원은 못할 망정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응? 결혼 전엔 섹시하다며 그래서 반했다며. 오빠 살 뒤룩뒤룩 찐 여자가 좋니? 그래, 정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다음 남편입니다. 하은아, 누가 너 운동하는 게 싫대? 아, 너무 늦잖아. 맨날 밤 9시에 오고. 야, 우리 결혼한 지 3개월째다. 나는 6시 딱 되면은 너 보고 싶어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막 뛰어서 집으로 오는데 넌 몸에 딱 붙는 옷 입고 신랑 대신 길다란 봉 붙잡고 매달리고 하고 싶어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지금 신혼이야. X. 자, 일단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분이 사실은 폴댄스라고 했는데 폴댄스 알다시피 기둥 잡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살을 빼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마 주말에 안 가고 평일에 한번 가자고. 기둥은 너무 두꺼울 것 같은데요. 바 같은 걸 봉이겠죠. 하시고. 예, 바. 봉 예, 그렇죠. 예.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 여성분은 지금 자기 관리를 하신 분이고 또 그리고 그 평일에 한번 간다고 하면은 그걸 용서해 줘야 되는데 싸웠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친정으로 간 거는 조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이가 3일 안 오면은 남성이 찾아가지고 빨리 그 달래가지고 와야 되는데 모른 척했다? 여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여성은 참 예쁩니다. 요거 남편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주 1회 가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주 3회 다시 가세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남편분이 아무리 신혼 3개월이라고 할지라도 주 3일을 빼더라도 뭐 평일날도 이틀 정도는 빨리 들어오신다는 거고 9시면 아주 늦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해를 해줄 자세가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떤 걱정이 드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배우자를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지 주 한 회 말고요. 주 3회 가세요, 다시.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서로 좋아하는 취미 생활 그리고 뭐 즐겨 하는 것들을 존중해야 이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안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남편분이 존중을 하고 또 본인이 또 따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집에 오면 9시가 넘거든요라고 하거든요. 9시는 정말로 빨리 왔을 때고 통상 10시, 11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게 폴댄스 얼마나 운동이 많이 될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 뭘 또 먹어요, 운동 안 하면.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게 좀 화가 난다고 또 가버린 부분 뭐 남편이 조금 더 이해해 주면 좋겠지만 아내분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뭐 운동하고 서로 하면 좋은데 늦게까지 굳이 또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던 사람은 어. 평소에 소모하던 열량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큼 같은 열량을 먹게 돼요. 근데 그걸 안 쓰니까 이게 살이 찌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봤다는 게 규칙적으로 하는 분은 그 시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함부로 못 늘려요. 딱 정해진 시간밖에 못 해요.
박 변호사님도 운동하시잖아요. 잘 안 합니다. 안 하시. 확실히 안 한 건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하고 마음이 비슷한지 몰라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3일간 나가버린다는 건. 일주일에 3일은 많이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친정에 꼬박 3일간 자, 가는 그만 거죠. 싸우시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족분들 대체로 배우자가 서로 살아온 방식들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모직님과 WHJ님께서 같이 폴댄스를 해보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아주 굿 아이디어.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밀크시스, 루테인, 오메가3까지 한 판에 정립해주는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이젠 1일 1판 시대.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9월 18일 정식 오픈.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대한민국 숙취 해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며 사업을 확장해온 프랜차이즈 한양화로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속였는데 확인된 피해액만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한양화로. 고기 다 좋아합니다. 제가. 예. 더 좋아하는 고기이기도 하고 2022년 11월에 아주 런칭이 되죠. 한양화로. 야, 아주 유명한, 지금 좀 나오긴 나왔는데 유명한 모델을 이제 발탁해서 얼굴이 나와버리는 것 같은데요. 승승장구를 합니다.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투자자들한테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해 줄 수 있다. 10개월에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투자를 받았대요. 어허.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른바 폰지식, 돌려막기식으로 했던 것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한 350여 명의 투자자가 2천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고요. 경찰이 한양화로 대표, 부사장 3명은 구속했고요. 다른 임직원 4명은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자, 한양화로 이 임원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사기를 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 국민이 본 그 광고 직접 보시죠. 벌써 신난다.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한양화로면 그냥 좋은 거야. 23년도 3월 달부터 공지한 거 있는 사업 설명에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섭외를 하고 있다.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를 할 거다. 연예인이 들어오기 전과의 매출과 손이 들어온 다음 매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배를 떴죠. 한 달에. 몇백억을 늘어난 거죠. 이 연예인들에 대해 사람들이 설마 홍석근 검증했겠지. 이 아무데나 다단계를 그렇게 다들 사람들끼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자, 양 변호사님, 저 광고 한양화로면 그냥 좋은 거야. 이거 아주 되게 막 유명했었는데. 지금 저 보신 거는 TV 광고였고요.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전광판도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요. 아, 진짜요? 극장에 가면 영화 보기 전에 꼭 나왔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 광고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다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설마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모델로 나오는데 이걸 검증 않고 광고를 했겠어 싶어서 믿고 투자를 했다는 거고 이 광고, 이 공개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정말 밀려서 한 달에 수백억 원씩 투자금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말 사방팔방. 아, 진짜 극장 가서 맨날 나왔다니까, 저게 광고. 네, 양절 변호사님 말처럼 뭐 극장에서도 그렇고 5개 광고도 있었고요. 이 유명 배우를 모델로 발탁한 후에 정말 공격적으로 광고를 했었거든요. 뭐 TV 드라마나 각종 예능부터 해가지고 PPL도 굉장히 많이 넣었었고요.
광고에 힘을 많이 쏟았다는 걸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한 해의 광고비에만 180억 원을 와우. 썼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들 속여서 받은 투자금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쓰고 또 그 광고를 통해서 또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광고도 광고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품질의 소고기를 납품해준다는 캐나다 농장주를 직접 사업 설명회에 데려와서 투자자들 앞에 세웠던 겁니다. 당시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다음에 그 농장주인 그 그랜트와 그 아내인 아네트 씨가 오셔서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랜트 씨의 그 자부심, 이 카우보이 모자 있죠?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지금 이 버클 보이시죠? 이게 그 소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 식구하나? 정말 멋지신 분이고. 그 캐나다 대목장주 미스터 그랜트 진짜 농장주 맞았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사실은 캐나다의 대농장주라고 소개한 그랜트 씨는 캐나다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장인 겁니다. 사실상은 그 사업 설명회를 하던 그 박모 씨가 대표였는데 그 투자자들한테는 대목장주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황당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외국 사람 데려오니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 캐나다 대농장주하고 직접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는 유통 마진을 대량으로 줄일 수도 있고 고품질의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속인 것인데요. 근데 이 모든 말이 거짓말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고기를 팔아서 이윤을 나길 목적이 아니고 투자자들을 속여가지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저런 작전을 짰는데 저렇게 외국인도 데려오고 어쩌고 하니까 사실은 투자자들이 그만 깜빡 속았던 것이죠. 박 변호사님, 네. 미스터 그랜트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공범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보면 알 수는 있을까? 어떻게요? 카우보이 모자 쓰고 오는 게. 근데 벌써 뭐 유명한 배우도 있죠. 이러니까 다 쏘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사기라는 게 발각이 되고 대자보를 이제 한양하로 본점 앞에 붙였어요. 빨간색으로 써서 이 박모 씨 사기꾼이다. 실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 1급 코인 사기꾼 30% 마진 준다고 어른들 속이더만 막 욕설도 있어요. 좀 뱃속에 사기치라고 뭐 배웠냐라고 하면서 결국 투자자 모집해서 자신의 배만 불렸다. 개돼지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락이 안 되면서 다른 임직원들 실명도 요 대자보 빨간색 대자보에 적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진짜 저는 정육점 사장을 불러다 놓고 목장주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기가 막히긴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까지 광고를 해대는데 저게 거짓말일까라고 의심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3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됐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래 이 사기를 구상했던 박 씨, 그다음에 이 그 회사 고문 역할을 맡은 송 씨, 그리고 행동대장 역할이었죠. 회원 모집했던 신 씨까지 전부 다 구속해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검찰로 넘겨진 상태이고 미스터 그랜트는요? 예, 미스터 그랜트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한국말을 모르고 그냥 자기 고기 산다고 하면 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수사가 거기까지는 안 갈 것도 같은데 문제는요. 사업 초기에는 밑자금이 있어야 이 광고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투자자들을 캐나다까지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소 키우는 농장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소 키우는 농장 보여주고 농장주는 그냥 한국에서 관광객 왔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매달 투자금 10%를 돌려준다고 그렇게 투자를 끌었는데 10% 줄 리가 없죠. 실제로 한두 달 정도 어느 정도 돈을 주다가 나중에는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개별 점주들, 개업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에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소리가 나는 집 주변에선 지독한 냄새까지 퍼지고 있었는데요.
이웃들이 찾아가 봤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20년 세월의 배신입니다. 예, 오늘 사건은 불과 2년 전 서울에서 벌어진 참극인데요. 자, 사건의 발단, 한 마리의 반려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집주인이 처음에 이 사실을 신고했는데 세입자의 집에서 계속해서 개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지독한 개 배설물 냄새까지 주변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세입자가 어디 갔나 싶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실종 신고를 경찰에 했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은 75세 여성이었는데 마지막 휴대전화를 추적해 보니까 마지막 위치가 경북 예천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 여성의 남편, 1년 전에 사별한 남편의 고향이어서 혹시 남편 생각이 나서 거기로 간 건가 싶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CCTV가 발견이 되면서 사건은 단숨에 뒤집힙니다. 네, 이 실종된 여성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당시 48살이었던 아들 배 씨였는데요.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배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 여성의 집 주변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사건 당일 10월 19일 저녁인데요. 어머니가 먼저 집에 들어가고 잠시 뒤에 아들이 지금 뒤따라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집에서 나오는 건 아들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뭔가를 힘겹게 굴리면서 보이시나요? 뭔가를 굴리면서 어머니 집에서 나오고 있죠. 저런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저 굴리고 있는 물체가 다름 아닌 빨간 고무통인데요. 아들은 미리 준비해둔 검은 렌터카 트렁크에 저 고무통을 싣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혹시 저 빨간 고무통 안에 설마가 맞습니다. 저 이때부터 이제 실정수사팀이 이제 살인 사건 수사를 이제 전환해서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를 확인한 뒤에 렌트카의 트렁크를 샅샅이 뜯더니 거기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이 수배를 했는데 사건을 추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경기도 수원에서 한 숙박업소에서 이 배모 씨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체포해가지고 범행일체를 수사했더니 범행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날 경북 예천에서 어머니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 배 씨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혼자 예천에 간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범행 다음 날 예천에 내려가서 어머니 휴대전화를 버리고 근처 갈대밭에다가 어머니 실 안매장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아마 알다시피 휴대폰이 그쪽에서 떴던 것이죠. 어떻든 배모 씨를 검거한 뒤에 범행을 자백받고 그 피해자의 사체까지도 확보했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범인 배 씨와 70대 어머니 친모자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숨진 70대 여성하고 이 배모 씨 두 사람이 관계는 의붓 어머니하고 의붓 아들 이런 관계였습니다. 배 씨의 친아버지하고 이게 재혼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친엄마처럼 이렇게 길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 동기를 추궁하는데 동기를 계속 바꿔서 이 배 씨가 진술을 합니다. 최초에는 의붓 엄마가 돈도 없으면서 어떤 남성에게 돈을 줬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범행을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 뒤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가 있는 누나의 치료비가 연체돼서 통장을 확인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치료비 연체가 배 씨 본인 탓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얘기인 거죠. 자, 지금까지 무슨 변명,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공통된 일관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의붓 엄마의 돈. 네, 맞습니다. 결국 배 씨 경찰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하길래 화가 나서 목을 압박해 살해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해를 하고 그 다음 날 배 씨는 의붓 엄마의 통장에서 133만 원을 인출했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 경북 문경에서 32만 원을 더 인출했는데요. 이렇게 의붓 엄마의 통장을 노린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4월 실직을 한 배 씨는 경마, 경륜, 인터넷 방송 후원에 빠져서는 재산을 탕진하고 2천만 원 넘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넉 달 전에도 의붓 엄마의 통장에서 110만 원을 빼돌렸었고 의붓 엄마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시도했다가 거절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급기야 범행 직전에는 의붓 엄마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나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20년간 키워준 의붓 엄마를 살해해 가면서까지 그 돈을 탈탈 털어서 BJ한테 후원이나 하고 앉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그런 거예요. 기초연금 같은 거예요. 매달 32만 원 기초연금. 또 그리고 친누나가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비 88만 원. 이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통장을 뺏기 위해서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주장해요. 의붓 엄마가 내 뺨을 때려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수사에 협조했고 잘못을 반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충격적인 그 과거가 재판 과정에 드러납니다. 이거 말고도 강도 상해를 저질러서 징역 3년 6개월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일반 살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을 뺏기 위해서 살인했다고 해서 강도 살인죄로 적용해서 공소시기가 된 것입니다. 의붓 엄마가 내 뺨을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참, 그러면 아니 저는 이게 사실도 아니겠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안 때리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당연히 뭐 때리는 거를 더 넘어서서 더 심하게 꾸질 수 있는데 정말로 사랑과 정성을 줬는데도 배신을 한 것이죠. 윤리적으로만 따지면 정말 끝없이 나쁜 인간이었는데 아까 좀 전에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살인죄 혹은 이제 의붓 어머니이기 때문에 전속살인은 아니고 일반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강도살인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강도살인으로 기소를 했고 거기에 사체유기까지 더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가 봤었을 때 우발적 살인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봤고 범행수법, 그러니까 저런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긴 하지만 범행수법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다라고 봐서 징역 35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 살인에 비해서는 무겁게 나온 거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적한 식당 아닙니다. 한 여성이 바 테이블에 서 있는데요. 이때 뒤에서 살금살금 몰래 다가온 괴한이 여성의 가방을 덥석 잡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기도 잠시 여성이 괴한을 그대로 잡고 늘어집니다.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자, 엎치락 뒤치락 하는가 싶더니 팔을 잡고 누운 여성 다리로 괴한의 목을 조릅니다. 자, 예상치 못한 기술에 걸린 괴한 꼼짝없이 제압당해버리는데요. 야, 꼼짝을 못하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직원이 옆에서 저렇게 또 힘을 보태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한 기술을 선보인 이 여성, 무술 유단자인가 싶은데 무술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아, 이건 숨겨진 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짓수 기술 같았는데? 양 변호사님이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전 주짓수 기술인 줄 알았어요, 저 상황에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리로 재면서 팔까지 꺾으려고 하길래 제대로 MMA 기술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배웠다고요? 안바 이후에 탑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와, 이건 거의 최고입니다. 탑을 잡습니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최고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와, 진짜. 한 손에 가방을 든 여성이 있죠. 조심히 가정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잠시 후 빛의 속도로 후다닥 뛰쳐나오고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쫓아가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떨어진 짐도 못 잡고 옷 줍고 허겁지겁 도망친 여성, 그 손에 자세히 보시면요. 저게 새끼 강아지입니다. 아주 작은 새끼 강아지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얼마 전에 태어난 지 2달 조금 넘은 새끼 강아지들이 있어서 그걸 분양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데 글쎄요, 그 글을 보고 온 건지 한 여성이 집에 침입해서 새끼 강아지를 훔쳐간 겁니다. 그냥 분양 받으면 되는데. 그러게요. 현장에서는 놓치긴 했지만 다행히 경찰이 용의자를 찾아서 조사 중이라는데요. 부디 저 강아지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절도를 그냥 분양 받아가세요. 지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휴대폰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여성이 트랙 위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좀 이상하긴 해요. 자, 유독 이 트럭만 알록달록 색깔이 다릅니다. 뭐죠, 저거? 그리고 아무것도 안 씻는 맨발에 이래저래 뭔가 몸이 휘청거리기까지 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록달록하고 보이시죠? 저거 딱딱한 블록 장난감이었습니다. 무려 100m 길이로 이어진 블록길을 오로지 맨발로 달려서 완주한 겁니다. 아파. 자, 두 아이의 엄마인 이 여성은 맨발로 블록 장난감 100m 가장 빨리 완주한 부모에서 첫 번째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는데 글쎄요, 엄마의 힘 정말 대단한가 봅니다. 아, 또 기네스 하면 제가 또 박주윤 변호사님한테 여쭐 수가 없잖아요.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빨래집게 기네스 보유자, 한국 보유자입니다. 얼굴에 빨래집게 30개를 꼽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왜 했어? 36개 아니었습니까? 그쯤 됩니다. 예, 한국 약간 신기록. 공감이 되네요. 예. 엄마 잘했어요. 블록.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강아지 한 마리가 잘 가다 말고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뒤에선 주인의 눈치를 슬금슬금 봅니다. 왜? 자, 바로 앞에 이어진 투명한 다리를 본 것 같은데요. 설마 저게 무서워서? 네, 사람들이 용감하게 발을 내딛는 걸 보고 슬쩍 앞으로 가보는데 갈 수 있어! 아우, 안 되겠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치만 봅니다. 아이, 결국 다른 주인이 목줄을 쥔 다음 자, 온몸으로 버티는 강아지를 질질 끌고 가는데요. 아, 이거 학대 안고 아니에요, 가지. 이거? 아니, 그런데 무서워하던 강아지도 이내 괜찮다는 걸 알았는지 자, 조심조심 스스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주인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는데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높은 곳 무서워하는 건 다 똑같나 봅니다.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인을 믿어라 강아지야. 설마 널 죽이겠니?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게 다 진실만 아니란다. 유리가 있잖니. 걸으면 돼. 왈왈. 예, 너무 많은 말씀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